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 기온도 낮아서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10도 이하로 내려가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10도 이하는 물론이고요. 또 경기 북부 내륙과 영서, 강원 산지는 0도 이하, 그 밖에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는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또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등에서는 15도 이상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얼음까지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겠고 동해안 쪽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으로 바람이 강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동해중부 먼바다는 오늘까지만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 너울 발생 우려 지역이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 해안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사라진 보수의 가치를 찾겠습니다. 진짜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재건 프로젝트 보수합시다. 원조 보수, 진짜 보수, 진짜 보수당 진보당 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김성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주진우 이 라이브, 네. KBS 라이브 시청자들이 주진우 기자 그 인기에 편성해서 네. 이렇게 그런 청취자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난 지난주 놀란 게, 내 아주 친한 친구인데, 네.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인데, 네. 늦게 이제 휴가를 갔어요. 예. 여름 휴가를 못 가고. 강원도 갔다 오는 길에 이 방송 듣고 네. 너무나 또 재미있게 또 알차게 잘 들었다면서 문자가 왔어요. 네. 카톡이. 그 얘기는 그래서 야, 즉슨 폭넓게 청취자들이 정말 폭넓구나. 네. 그 얘기는 즉슨 김성태 인기가 만만치 않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주진우 라이브 많이 듣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네. 상당히 그 좀 보수적인, 아무래도 중소기업 하는 친구니까 네. 막 그런 측면에 뭐 여러 가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네. 이 방송을 그래도 즐겨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한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보수를 재건하려고 저희가 보수 재건 프로젝트 보수합시다. 네. 우리 김성태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감이 일주일 지났는데요. 기대하던 것보다는 국감이 조금 힘이 없다, 빠져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국정감사는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의 국회의원의 이제 권한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그 임무 역할이 네. 국정감사 권한이에요. 예.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모든 면을 뒤다보고 예. 국민의 헬스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예. 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헬스가 낭비되고 있는 건지, 네. 이런 걸 면면하게 또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지금 국감 초기에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너무 추미애 아들한테 지금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그래도 당시에 당직 병사였던 그 사병 현모 병장에게는 네. 내가 뭐 국회 청문회나 그리고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네. 좀 실수한 게 있다. 예. 미안하다. 이런 정도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27번이나 청문회 내지 뭐 예산결산 특위 그리고 대정부 질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속 추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좌관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 없다 그랬는데 막상 수사 결과는 본인 카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내가 그때는 기억 못 했는데 뭐 검찰 수사 포렌식에서 그 결과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미안하다. 뭐 대국민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죠. 예?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버티면서 야당이야 뭐 국정감사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추미애 장관 좀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나도 그 뭐 국민의힘 원내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너무 거기에 또 함몰돼 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을 못 짚어요. 지금 못 짚고 있어요. 네, 그런 게 그러다 보면은 국감 무용론에 이제 네. 그러면 야당 뭐 하는 거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표인데 예. 야당의 시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상당히 전략적인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감장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인데 예.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옵티머스 이 자산 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은 이거는 금융 사기죠. 예, 처음부터 금융 사기를 치겠다고 네, 그걸 준비하고 또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을 또 섭외하고 예,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고 이제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김재현 대표가 사기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그 위반이 돼 가지고 이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2018년 4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2020년 6월까지 예, 이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 결국은 뭐 2,900명에게 1조 2천억을 끌어모은 뒤 네, 문제는 이 자금을 부실 채권을 인수한다든지 펀드 돌려막기 이런 데 사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상당히 그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인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지난 7월 달에 이걸 1차 기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제대로 권력형 비리 수사로 제대로 그런 금융 사기 부분만 딱 수사를 하고 그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요. 로비 의혹 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그 1차 기소 이후에 지금 3개월 만에 결론은 이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현 대표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또 진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확대해서 문제는 이걸 앞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이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이 배경이 뭐냐. 네. 이걸 제대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펀드 자금을 어디다 사용한 것이냐. 네. 이 사용처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혹을 이제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제대로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자, 검찰 수사가 조금 잘 되도록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잘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잘했는데 그럼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했어요. 그렇지, 또 다 잘했다고 할 그게 아니라 네,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네,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려 대통령을 생각한다면은 네, 이거는 검찰이 네, 맹맹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도록 예, 그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뭐 명확한 무슨 물증이 있냐. 네.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거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뭐 정치 공시하냐. 네. 야당이. 예. 이런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 2016년도에 예,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지. 그때 사실상 이걸 제대로 처음에 초기에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네. 달랐어요. 그런데 그렇지. 처음에 초기 검찰에서 행사 18부에서 쉽게 예. 말하면은 뭉갰죠 계속. 좀 별거 아닌 행식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때서 네. 이거는 특검 이전에 특별수사본부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해라. 그래서 네. 특별수사본부에서 또 수사를 해요. 네. 그래도 미진하니까 민주당 특검하자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당시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네. 상당히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사실상 김성태는 빨리 하자 이렇게 그래서 했죠. 이제 이 특검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예.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전 면모를 다 밝혀낸 거예요. 예. 그렇듯이 예. 이게 혹시 권력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일부 연루됐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대려 집권당이니까 네. 더 결기 있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밝히라 이렇게 나가야 제대로 된 민주당이죠. 그렇지. 예? 그럼 민주당은 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근데 민주당이 네. 너무 지금 용비 어천가를 예쳐대는 그런 쉽게 말하면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 어려워집니다. 아, 그래요? 아주 어려워지죠. 네. 이 옵티머스 라임은 어려워질까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을 거예요. 아니 이 문제도 네.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이모 행정관이 행정관. 거기에 관련되고 있고 예. 이 이모 행정관이 또 청와대 가기 전에 노총공사에 비상임 이사를 했고 예. 이런 노총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금 30억이나 되는 이 거금을 이 옵티머스 펀드에 그냥 묻지마 그냥 투자를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다 날렸죠. 자, 김성태 그런 연류가 있어요. 네. 김성태 대표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뭘 공부를 많이 해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옵티머스 라임에 대해서 특검하자 하자 목소리 높이는 건 그렇다 치고요. 그거 말고 재보궐선거 지금 후끈 달아오고 오르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사무총장이요? 사무총장이 이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 씨도 그만뒀나요? 그만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 당에서 네. 내년 4월달에 서울 부산시장 네. 이 보궐선거는 우리가 놓칠 수 없고 꼭 예. 이겨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선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 준비 기획단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이 추천된 그 기획단 위원장이 이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예. 국토교통부 장관한 박근혜 정부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당선자 시절에 머리 좀 약간 한쪽에 경도된 사람인데 당내 반발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바뀌게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경선을 준비하는 그 기획단에는 본인이 내년에 4월 달에 보궐선거에 출마 희망자들은 거기에서 배제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나온 이제 또 그 룰을 만드는 또 기획단인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정치 자기 좀 보선에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한 거죠. 자,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김선동 사무총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출마를 전제로 사퇴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출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선동이 누구야 이렇게 지상욱이 누구야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예. 대선 후보는 안 보이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군만 좀 보입니다. 사실상 우리 당이 좀 난감해요. 예. 지금 아직까지 다음 대선을 네.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지금 쉽게 말하면 힘든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게요. 김성태 말고는 안 보입니다. 또 왜 이럽니까? 네. 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있으면은 네. 아마 내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더라도 네. 이걸 가시화시키는 게 저는 내년 1월 달이나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예.
그거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이길 만한 아직까지 후보가 안 보인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초조함도 있죠, 솔직하게. 그렇죠. 그래서 좀 일찍 준비를 해보자는 건데. 그런데 일찍 준비를 해보자는 건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기류가 조금 이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죠.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이제 언론은 항상 이상해 주길 만들죠. 그래도 김성태 대표님.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이제 2018년도 우리가 지방선거 때 가령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김문수 당시 후보를 우리가 네. 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대구에서 정치하겠다고 대구에 가서 택시 운전하고 뭐 그런 사람을 네. 어느 날 경기지사하고 대구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정치 기반 만들려고 한 사람을 결론은 서울시장 후보를 처음에 이석연 변호사 이런 사람 목 쭉쭉 내놨다가 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다가 나중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김문수 지사를 차출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 선거 말도 안 되게 그냥 엄청나게 져버렸죠. 예. 그렇듯이 너무 서두르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너무 또 후보가 안 보이면. 조금 우리가 좀 뭐 상당히 그 조바심은 지금 나죠. 네.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잘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조바심은 나더라도 김성태 대표를 믿고 조금 기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도가 생각이 있다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보수합시다. 지금까지 원조 보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에 여권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팀에 금융회계 분야 전문 검사 5명이 추가로 증원됐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추가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이 위치한 만덕동은 최근 식당과 목욕탕 등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단위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노인 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16만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선 의료기관에 독감 백신 물량 부족 우려와 관련해 이번 주까지 정보 조달 물량의 공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위로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유가족들은 여전히 실망이라면서 해경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관위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가파른 주가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 자산 가격의 가파른 조정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만 명대를 기록해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럽은 통제 불능 우려에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연결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 퇴근 교통량이 계속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몽탄 1터널에서 무안 4터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고요. 이후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용담터널 사이 정체만 26km나 됩니다. 더 가서는 서서울 요금소 일대와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대구 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더 가서는 금호 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지납니다. 이후 정체는 안성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남사에서 죽전 사이로 매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판교분기점 부근과 또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장수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군자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마장램프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은 또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코로나 시대 현재 진행형 고민에 2500년 전 노자가 생생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법, 2020년 도올, 2500년 전 노자형에게 길을 묻다. 코로나 시대 다시 노자. 코로나 시대 노자가 답이다. 놀자가 답이다. 노차가 답이다. 노자가 옳았다의 저자, 50년 동안 노자 연구하신 도올 김용옥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노자가 옳았다. 제가 이 책이요, 올해 제 마음속에 올해의 책입니다. 시집 부분에서 선정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책 통일 청춘을 말하다는 청년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고요. 20살 반야심격에 미치다. 저는 여기에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올해 책으로 읽으려고 가려고 하다가 노자로 가게 됐습니다. 시집 코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죠. 예,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선생님? 아니, 나는 조금 슬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흘 동안 열심히 했는데 네. 교보 순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는 아주 슬펐거든. 이제 오늘부터 올라갈 거예요. 네. 책 얘기는 안 하고 노자 얘기만 했잖아요. 네, 알겠어요. 그렇다고 또 대가가 슬퍼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그 내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출판 문화 자체가 네. 내 책마저 안 팔리면은 네. 이게 출판 문화가 다운되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상가가 다시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예, 걱정이 되는 거죠. 그 걱정 저도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치는 원래 수준이 낮은 것이다. 국민들이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지난 방송 도훈 선생님의 월요일 화요일 방송 이렇게 들으시면요 다 주옥 같습니다. 그리고 노자 읽다가 어려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들으면 금방 이해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BTS 얘기 좀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우리 젊은이들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간다. 이 지금 요즘 세계를 호령하는 BTS, 노자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BTS는 어떤 의미에서 그 노자가 살았던 시대, 즉 그때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거든요. 예. 그 고조선의 재현이다. 내가 그 2500년 전에 경험했던 고조선의 모든 음주 가무고 이 모든 그들의 문화, 소토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21세기에 구현한 이게 고조선의 키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BTS를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하고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거 마늘 먹던 시절로 끌고 가는데. 아니, 그 최치원이라는 분이 예. 이 화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유명한 난낭비서에 국유현묘지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우리에게 현묘한 도가 원래 우리 민족에게 있다. 그거는 노자, 공자 뭐 이런 석가 이전에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다. 네.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풍류라고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풍류라는 게 바람 흐름이에요. 그냥 네. 그대로 아무리 말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바람 흐름이라는 것을 나는 21세기 와서 예. 그 BTS가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와 네. 우리에게 또 있었던 그 당시 쭉 서태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아이돌 문화의 모든 그 불가능한 서로 접합이 어떻게 보면 그 음악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거를 접합을 시키고 융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공감이 되는 21세기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거죠. 세계 속에서 빛나는 문화를 고조선부터 오던 우리의 풍류와 문화를 집대성한 게 BTS고 이 지금 한국인의 풍류가 지금 전 세계에 먹히고 있다는 건가요? 오케이. 예, 그렇게 참, 정리할까요? 위대하십니다. 예. 저 최근에 BTS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한미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 이 한마디를 했더니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국가 존엄을 무시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래 그 무슨 그 공식적으로는 환초시바오라 그래서 환구시보에서 네, 환초시바오. 환초시바오 글로벌 타임스라는데 거기서 그 신분이 원래 공산당을 자기네 그 당을 강성 옹호하는 그렇죠. 그런 매체인데 기관지죠. 거기서 그 우발적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BTS의 얘기는 코멘트는 전혀 그 중국을 의식해서 한 말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체 내로 황구시보고 그 저기 다 제거했어요 지금. 아, 그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마라. 우리가 네. 지금 한국이랑 우리 이렇게 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시 삼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문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중국 저기 네티즌들도 그러고요. 한국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더 한국 이상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언론도 이거 더 이상 쓸 필요 없죠? 예. 네. 자, 노자 선생님의 환생인 도울 선생님께서 자 쓸데없는 얘기라고 정리했습니다. 상현 공구님 단군 소년단 이거 아닌가요?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젊은이들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살기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끌이라고 하는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 사고 부동산 투기하는 청년들 빚내서 이렇게 사는 청년들 그 인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얘기가 예. 마치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예. 그 뭐 주식 사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규정성을 부여하기 쉬운데 예.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 자체가 이 보수 언론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자꾸만 규정함으로써 자기들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절대 영끌을 해서 주식을 산다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 미친 젊은이가 없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젊은이들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부모들의 교육의 문제고 네. 어떤 면에서 타자화된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이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예. 지금은 문명의 근원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시기다. 예. 그러니까 크게 봐라.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든 체제가 네. 불과 인류에게 1세기밖에 안 된 거다. 네. 근데 이거 변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시대의 말패에 갇혀서 고민하지 말고 그거를 싹 때려쳐버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을 해라. 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의 해석이 아니라 일갈 꼭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도올의 노자 3부작 중에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얘기를 먼저 했는데 근데 인생
오래 살아도 저 이제 50대로 달려가는데 네. 저는 정신 연령이 17살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17살이나 지금 40살 때도 처음이고 60도 돼도 막 처음일 것 같고 다 부족하고 서툴기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럴 텐데 자, 인생은 두렵다, 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노자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노자의 말을 여기서 인용해서 말한다면 네. 노자의 제2장에 네. 생이분류. 결국 항상 우리는 생성을 하고 뭘 창조하고 만들고 낳고 자식도 낳거든. 네. 그런데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생이분류. 네. 예를 들면 이 새싹을 흔 이파라기가 네. 다음에 이렇게 탄소 동화장에 해서 자기가 새싹이 나오는데 도움을 주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늙은 새싹이 그 새싹을 소유하지 않거든. 예.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 그것을 소유하지 말고 예. 위불식 그것이 되어가도록 하되 거기에 기대지 말고 네. 공성이 불거라. 공이 이루어지되 그 공 안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예. 요 말을 버트런 러셀이 북경에 가서 1920년에 강의를 할 때 예. 이거를 접하면서 야, 역시 이 중국적 가치에서 우리 서양인들이 갖지 못한 가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거든. Production without possession. 소유가 없는 생산. 그리고 action without self-assertion. 네. 자기 어떠한 고집이 없는 행위. 그러면서 development without domination. 장알 부자이라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서양인들이 갖지 못한 동양인들의 장점 같다. 네. 근데 이게 우리 조선의 장점이라는 거죠. 고조선의 장점이다. 저도 그 부분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줄쳐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누리님이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HSC님은 역시 도울이다. 긍정풍류 멋진 보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멋진 보수라고? 네. 또 3309님 보수라고 그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309님이 도울 선생님 짱입니다. 오락실 가면 청년이 많다지만 도서관 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BTS를 보면 훌륭한 말이네요. 훌륭하죠. 네. 이로대님, 근데 도대체 도울 선생님 연세가 어찌 되시길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도 똑같고 주름도 똑같으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저 20년 전에도 똑같고 그러게요. 똑같아요. 20년 후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몸무게가 변화가 없고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 피부 관리 안 하지. 난 저 화장 안 한 거예요 지금. 알아요. 근데 피부가 항상 좋아서요. 피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뭐 쓰세요? 뭐 그런 거 안 하세요? 아니. 피부 관리실 안 다니시고.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은 네. 가장 핵심은 뭐냐? 위장 관리를 해야 된다고. 위장 관리요? 네. 이 보이지 않는 뱃속의 위장에 깨끗한 걸 집어넣고 거기에 뭔가 지저분한 게 없으면 얼굴이 깨끗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살면서 나한테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이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었습니까? 선생님한테? 실패? 예. 왜 없겠어요? 제가 실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선생님도? 실패, 좌절 이것은 무수히 겪었죠. 나는 뭐 사실 이런 말 하면 참 안 되지만은 뭐 자살도 시도해보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인생의 젊은 날에 아주 상당히 험난한 좌절의 시세를 살았죠.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나아지셨습니까? 그 좌절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운명이에요. 그냥 운명. 그 좌절을 극복하게끔 나를 도와준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 좌절의 극복 방식이 기독교 방식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의 뒤를 밟겠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노자를 만나면서 비로소 완벽한 극복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예. 노자가 예. 많은 부분을 또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군요. 그렇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자, 도울 선생님께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왜 삶에 왜 사냐면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꿈입니까? 그러니까 왜 사냐는 그 질문 자체가 예. 인간의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닭은 내가 키우는 개가 내가 왜 살지 이런 멍멍이가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왜 사냐는 거 이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다사인 인간의 현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가 왜 사는지를 묻고 있는 존재라는 그게 인간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나보고 해답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자기가 풀어야지. 자기가 풀어야 돼요. 네. 2123님이 좌절은 운명이다. 이 말이 울컥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매 질문에 매 대답에 계속해서 저한테 큰 화두가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시간을 지금 선생님과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도 자꾸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목적이라는 건 대상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삶의 목적이라는 게 내 앞에 뭐 세트라이트처럼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죠.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서 충실하게 거기서 교훈을 발견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 노자가 말해주는 것은 도에서 배워라. 그걸 요새 말로 하면 자연에서 배워라.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이 천지자연의 오묘한 조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해라. 네. 아. 과학이 경제가 돈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네. 그거를 영 안 되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거는 농사를 짓자. 농사요. 농사를 지으면은 자연을 알 수가 있으니까 진짜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도울 선생님과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도울 형, 도울 오빠, 도울 쌤 하면서 우리는 어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하면서 인생 고민 질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선생님한테 묻고 싶었나 봐요. 저도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대답해 주면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0258님, 도울 선생님 내일 모레면 46입니다. 중년이라 불리는 나이인데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에 대한 미련 못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심한가요?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하고 싶은 일. 그냥 하세요. 네, 하세요 그냥. 0258님 하세요. 네. 9946님 석가모니 시대에도 40이면 가정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출가해 수행을 하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40 정도면 자식에게 농사 물려주고 뒷일을 봐줬는데 현 시대는 왜 죽는 날까지 일에 매여 살아야 됩니까? 선생님. 너무 오래 살아요 사람들이. 아니 출가하고 싶으면 출가해요. 지금요? 왜 출가 안 해? 왜 출가를 하라고? 네. 그 석가모니도 집안에서 다 출가할 때 반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예. 너무 일을 많이들 하고 산다고 예. 과도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좀 한가하게 살고 싶으면 예. 한가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928님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그 전에 김현종님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 사람만 사는 나라 같아요. 그쪽에 돈이 몰리고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집값이 돈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어떻게 달래합니까? 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1928님도 우리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오빠
열심히 사는데 수도권 변두리에서 작은 집 하나 있어요.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수십억씩 오르는데 세금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 정의는 어디 있나 열불나요.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예. 왜 느끼냔 말이야 그걸. 느끼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많이 벌고. 그게 그러면. 아니라 예. 그런 거를 태권 비교를 하면은 네. 못 견딘다고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존재를 절대적인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대자연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신비롭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예. 그 쓸데없는 뭐 돈, 뭐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상대방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것 자체가 그 인식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인생이라는 건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예. 내가 아파트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딴 놈들 올라간다. 수십억씩 올라간다. 그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예.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든지 이런 체제를 만들도록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든 뭐라든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국가가 세금을 안 거두면 분노하라는 그때야. 예. 그 박탈감에 열불 내고 뭐 박탈감에 희생당하지 말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금을 많이 그렇게 불로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놈들한테는 그냥 와장창 세금을 매기는 그런 위대한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선생님처럼 이 정도 이렇게 다 좀 깨달으시고 이루신 분들은 그렇고 노자처럼 살면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면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 이런 게 소시민들한테는 계속 생겨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런 얘기합니다. 농사짓는 49세 남자입니다. 1337님이 도울 선생님 중용 11회까지 듣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농작물 대하며 키워나갑니다. 이 진실된 마음 선생님이 강조하셨죠. 네. 네. 9651님이 삶의 목적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러나온다. 도울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가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시지요. 도울 선생님도 사실. 3287님 도울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목소리가 계속 약간 뒤집어지니 막 그러는데 그래도 좋아요. 산에 사는 이태백의 어린 동자가 산에서 혼자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었을 때 이태백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다는데 도울 선생님은 삶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 네. 나로서는 역시 그냥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 네. 역시 저는 평생 계속해서 책을 읽고 사니까 네. 그 책을 읽는 것에 완전 이골이 났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케미가 잘 생기고 네. 그 많은 지식들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때 정말 기쁘죠. 그래요? 그래도 좀 내려놓고 좀 비우고 그럴 때도 있습니까? 그게 내가 노자적이지 못한 거지. 아, 그렇죠. 네, 네. 아, 네. 좀 더 네. 노자적으로 살아야 돼. 너무 공부만 하고 너무 책만 읽으세요. 그런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반성을 했는데 네. 자, 너무 공부하는 도울 선생님 반성하세요. 네. 7979님 철학자 도울 선생님. 께 물어보겠습니다. 10년 후에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그거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OECD 국가에서 신생아 최하라는데. 네.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저 박정희 시대 때 그 개발 붐에다가 그게 아주 뭐 곱빼기가 돼가지고 그런 트렌드가 계속되는데 아직도 네. 돈 벌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건물 짓단 말이야. 아파트 네. 짓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짓는데 그것도 다 빚으로 짓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네. 그러니까는 임대료도 지금 뭐 개판이 돼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강아지 천국. 네.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10년 후에 예. 부동산 투기는 망해요. 네. 그건 내가 아주 화가 나요.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 부동산 투기를 10년 지금 해가지고 10년 후에 재미를 아주 톡톡히 본다 그런다면은 네. 나한테 책임 묻지 말고 예.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 부동산인이 이런 투기로 해서 돈을 벌 생각 말고 예. 그저 소국가민 작은 규모에서라도 예. 여태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대타자 욕망 비교하면서 예.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딴 놈들은 왜 돈 잘 버냐 이런 거 가지고 열불 내지 말고 예.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지만은 네.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네.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네. 도울 선생님의 그리고 노자의 말씀입니다. 6663님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계속 지금 답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애청자입니다. 도울 선생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 해드리러 가도 되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말씀만 해주셔도 행복할 것 같아요. 빨래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빨래를 삶아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1779님 전남대 지나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전남대생들 잘 들으라고 선생님 강의를 볼륨을 크게 틀고 갑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박인수님은 개인적으로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울 형님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은 근데 나는 진보 보수라는 개념으로서 네. 정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네. 나를 진보다 보수다 이런 시각에서 나를 쳐다본다는 거는 네. 그것은 나에 대한 어떤 면에서 모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내가 추구하는 세계라고 하는 건 그것을 초월한 도의 세계인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진보 본수를 넘어서는 도의 세계 거기에 있답니다. 자, 도사인가? 좀 저기 생김새는 도사 같은데. 도인. 네, 자 우리가 도인 그렇게 갈게요. 도사보다 도인이 낫습니다. 네, 노자는 뭐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무의자연도 얘기했는데 좀 우리 그 노자를 이렇게 보면 지금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자연, 지구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봅니다.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지구를 자연을 함부로 대한 건 맞죠? 네. 자연이라는 말은 네. 우리가 영어로 네. 네이처라고 하는 명사의 예. 번역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대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노자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말은 자연 노자가 한 말이에요. 네. 논어에 안 나와요. 근데 그래요? 자연이라는 말은 노자가 만든 말인데 그 말을 오늘날 영어의 네이처의 번역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우선 잘못된 것이고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려니거든. 네. 그래서 그것은 주어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다는 술부예요. 술부. 예. 그러니까는 그것은 원래 도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도법 자연이라는 말에서 그 술부를 어떤 의미에서 명사화해서 자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예. 자연의 특징은 무엇이냐? 문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죠. 네. 그건 우리가 절대 그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해치면 안 되죠. 해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지금 뭐냐면 이 코로나 문제도 우리가 너무 해쳤기 때문에 코로나가 스스로 그러하게 반격을 가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 우리의 그 좁은 안목에서 이 자연이라는 마음대로 도구화되고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뭉개버려가지고 우리 문명의 도구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 싸가지 없는 직원 얘기도 네, 제가 몇 가지 질문 넣어가겠습니다. 2811님 질문입니다. 사무실에 다른 사람도 인정한 저 너무 싸가지 없는 직원이 있어요. 이 싸가지 없는 직원의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싸가지 없는 거를 네.
분류를 해야 돼. 하나는 심리적이냐 물리적이냐. 네. 정말 물리적으로 나한테 가해를 주는 네. 싸가지 없음이면 네.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것을 제지를 해야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그 이제 직원끼리 합의를 해서 네.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의 행위를 스탑시키자. 예. 그런데 심리적으로 싸가지 없는 게 군다. 예. 이러면은 그 사람이 싸가지 없는지 내가 싸가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거는. 네. 그거는 forget it. 예. 알겠습니다. 누가 싸가지 없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그 신경 쓰고 앉아서 그 한심한 거잖아. 알겠습니다. 네. 예의 없는 직원들한테는 똑같이 하고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9651님 질문입니다. 이거 심오한데요. 남편이 도대체 즐거운 것도 재미있는 것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너무 드라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똑같아요. 저는 반대여서 인생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요새 남편이 얼마나 흉악한 놈들이 많은데 괜히 부인을 그냥 능멸하고 그냥 막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재미없게 드라이하게 산다. 예. 그 훌륭한 남편일세 그거. 그래요? 예, 그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더 비상도라 그러지. 항상스러운 도. 그러니까 그런 남편은 예측 가능하니까 예. 바람도 안 필 것이고 가정에 충실할 것이고 그냥 덤덤해도 재미없어도 항상 곁에 있는 게 든든할 것이고 그러니까 재미는 당신 혼자 보라고. 혼자 찾아라. 혼자 찾아. 왜 그냥 놔둬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카르마 극복님이 남편이 무의자연이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3050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재미있고 뭔가 채워집니다. 그러게요. 제가 지금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9772님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노자를 읽으면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자꾸 무신경해야 되는데 신경이 쓰이고 몸이 반응해서 고민돼요. 이런 이 얘기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건데 뭐냐면은 노자만 읽으면 스트레스 싹 해소됩니다. 노자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인간은 정말 해탈이 돼요. 그리고 행복해져. 내 얼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웃기냐고. 웃기긴 한데 그거하고 노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노자를 읽기만 하면 그러니까 노자를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서 예. 집안에다 모셔만 놔도 네. 그 보석을 모셔놓는 거나 무슨 저 부처님 모시는 거 뭐 이런 그런 상을 모시는 거보다 네. 훨씬 좋다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읽어보면요. 야, 참 많은 생각을 줍니다. 좋은 시를 이렇게 시집을 읽은 것 같은 생각.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두고두고 네. 대대로 집에 노자가 완벽한 텍스트가 하나 꽂혀 있다. 네. 언젠가 걔들이 있거든요. 4847님 질문입니다. 부모 노릇 잘한다는 건 뭘까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괴롭거든요. 방에서 문 닫고 안 나와요. 아이들과 잘 지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춘기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네. 누구나 겪는 거예요. 네. 애들 있으면 누구나 겪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로서 자기 반성만 하세요. 내가 모범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네. 이것만 고민하시고 네. 의연하게 그 시대를 넘겨야 돼. 내비를 두세요. 네. Let it be. 예. 근데 선생님도 다 겪었지 이런 거. 겪으셨어요? 네, 겪었어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사실? 뭐 그냥 내가 항상 엄하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도 잘 됐고.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인생은 최소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예. 부모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대범하게 네. 무의자연으로 자식을 키워라. 알겠습니다. 3309님 도울쌤 고정합시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분들 너무 많고요. 너무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7021님 선생님은 진보 보수의 진수입니다. 진수. 이렇게 얘기하셨고 5892님 도울 선생님 말씀 들으니 철학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이 삶이 사람이 방향이 제대로 해야죠. 사람이 먼저 해야죠. 돈 많이 벌고 그 사람 괴롭히고 그럼 뭐합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이라니까 슬프네.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나도 저도 그래요. 우리 주 기자하고 이 케미가 잘 맞는다고 네.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주 기자의 정말 위대한 가치를 이번에 한번 강렬하게 느껴봤어요. 주진우 라이브에 자주 나오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내가 책을 쓰면은 네. 한 열흘은 해야겠어요. 열흘은요? 열흘은 네.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저 노자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 그러면은 네. 사실은 중국 불교도 노자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예. 중국의 유교도 사실 알고 보면 노자를 통해서 형성된 것인데 결국은 그 한마디로 노자의 인생관을 얘기하라 그러면 허기심. 네. 그대들의 마음을 비우시오. 네. 이 허기심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다는 건 마음에 허가 생기고 네. 내 마음에 허가 생긴다는 것은 내 육체에 허가 생기고 네. 육체에 허가 생긴다는 건 몸이 건강하게 순환을 하고 네. 건강하게 순환을 한다는 건 창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하루가 일신 우일신 되는 네.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 비워라. 빔이 호기심이 되고 마지막에 허기심이 됩니다. 허기심이 호기심이 됩니다. 비우면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기복 그렇게 되면 배때기가 꽉 찬다. 배가 배가 충만해진다. 네, 도울 선생님의 정말 충만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네. 청취자분들과 이 얘기 나눠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자의 청춘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선생님 이렇게 청춘으로 사셔야 되는데 건강을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몰라주고 가진 건 꿈이 전부